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리 보는 2022년의 쥐띠 운세를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은 호랑이 해가 되는데요. 쥐띠에게는 아주 남다른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쥐띠는 호랑이 해가 되거나 또 원숭이 해가 되면 다른 해보다 아주 눈에 띄게 변동운이 더 강하게 들어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사업의 전략을 좀 미리 세우신다든지 기타 다양한 이유로 미리 내년에 펼쳐질 2022년에 쥐띠의 운세가 좀 궁금하신 그런 분들이 또 계시다면 또 이런 정보가 그런 분들에게 작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도록 모두 그 양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1일 날 또 설날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 1월의 운세는 엄밀하게는 음력으로는 2021년의 끝달의 또 운세이기도 한데요. 또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또 헷갈리지 않도록 양력 그 1월의 운세로 생각을 하시고 또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이런 운세 설명은 모든 쥐띠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갑자생, 병자생, 무자생, 경자생, 임자생 모든 쥐띠 여러분들은 자신의 운세로 또 생각을 하시고 또 들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1월 달의 운세는 그 수륙 천금의 목돈 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돈의 융통과 회전이 가장 좋은 그런 운세로 또 양력 1월의 문을 또 열게 됩니다. 큰 돈이 회전이 되고 또 융통이 되는 거니까요. 부동산 관련을 해서 기타 그 사업에서 성과가 좋아지면서 자금이 잘 순환이 되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되는데요. 돈 운으로 굉장히 그 유리한 그런 운세입니다. 투자하시는 그런 쥐띠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시기에는 또 투자 수익도 아주 그 유리한 달이 되고요. 또 본격적인 운세가 그 2월 1일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그 전에 이렇게 활발한 또 금전 운으로 또 몸을 마치 그 예열을 하듯이 이렇게 운세가 펼쳐진다면 또 향후 남은 11달 펼쳐질 운세도 가히 그 얼마나 또 역동적으로 왕성히 또 전개될 것인가가 가늠이 되는데요. 쥐띠 여러분들은 이 호랑이에 전개되는 이런 운세를 매달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운세 전개의 특징이 있는데요. 운세의 그 흐름에 또 잘 탑승이 되면 2022년 또 2023년까지 크게 먹는 또 크게 성취하는 또 크게 뭔가를 좀 잡는 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쥐띠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말은 그 동시에 또 이 운의 그 리듬에 그 순행하듯이 또 탑승이 잘 안 된다면 또 실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뜻도 되는데요. 운세 전략이 만약에 또 역행이 된다면 이런 또 큰 기회를 또 놓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 좀 크게 성과를 내고 싶으신 그런 쥐띠분들이 계시다면 2022년 또 2023년이 큰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그것은 그 2월의 운세가 또 여실히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바로 기룬 상생의 운세가 또 전개가 됩니다. 2월 1일 날부터 전개되는 이 운세의 사전적인 뜻은 오행 균형과 또 오행의 작용으로 인해서 아주 대기란 운세가 그 오행 상승에 시너지를 주는 그런 운세입니다. 기룬 상승의 운세는 그 오행의 힘이 운세에 아주 지속적으로 크게 미치게 되기 때문에 운세 전반에서 대부분의 일들이 길한 방향으로 또 전개가 되는 그런 기폭제 역할이 되는 운세로 보시면 됩니다. 이민년 이민월이 되는데요. 이 해와 달에서 같은 또 청강과 지지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쥐띠분들은 이 청강과 지지에서 오는 이 오행 배치를 좀 눈여겨보셔야 하는데요. 이민년 또 이민월이 되죠. 그래서 두 개씩 또 오행이 중복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청간에서 임은 물의 오행을 뜻하고요. 또 지지에서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오행을 뜻합니다. 물과 나무가 아주 좋은 그런 상생으로 또 한 번이 아닌 두 번씩이나 이렇게 겹겹이 그렇게 배치가 된 형국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쥐띠의 지지가 갖고 있는 이런 오행 역시 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물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또 겹겹이 겹치게 되는데요. 물은 큰 바다로 나가는 아주 활발한 활동성이 있는 그런 물을 뜻합니다. 그 물이 힘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으로 물이 물을 만난 그런 형국으로 운세가 전개가 되는 거죠. 운세의 여건이 아주 안성맞춤처럼 이루어진 그런 형국을 보여줍니다. 사업의 매출이 크게 돋보이고 또 이런 시기에는 그 투자에서 아주 실속 있는 그런 수익이 기대되는 운세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의 운세는 그 곤중 대성의 운세인데요.
답답하게 그동안 막혔던 그런 일들이 이런 시기에는 풀리는 그런 운세를 뜻합니다. 사전적인 이 운세의 뜻은 어려움 가운데 크게 이룬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운세에서 설명을 할 때는 그동안 좀 야심차게 뭔가 좀 열심히 준비한 그런 일들이 그동안 지지부진 또 성과나 어떤 결과가 안 보였는데 비로소 이런 시기에는 그런 일들에서 좋은 징조가 또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운세를 뜻합니다. 공들인 일이나 또 어떤 프로젝트에서 이런 식의 좀 의미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지는 거죠. 앞길에 대한 또 사업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이런 시기부터는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부동산이 나가지 않다가 이런 운에서는 서서히 매기가 붙으면서 부동산이 체결이 되는 거죠. 구직 중인 분 같으면 또 구직 활동이 그동안 여의치 않다가 또 이런 운에서는 자신이 일하고 싶었던 곳에서 또 연락이 오는 거죠. 또 투자하시는 분 같으면 또 열심히 뭔가를 좀 분석을 하고 또 투자한 그런 투자 대상에서 이런 시기에는 또 의미 있게 수익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4월의 운세는 용지 청각의 운세가 전개가 됩니다. 사전적인 뜻은 용의 청각이라는 뜻인데요. 용은 원래 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 그림에는 귀가 안 달렸죠. 그런데 동양 철학에서는 이 용을 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각이 아주 발달된 그런 동물로 묘사를 해왔는데요. 결국 용지 청각의 운세라는 것은 우리의 기대나 또 우리의 상상을 좀 초월해서 벌어지는 기대밖에 아주 큰 성취를 뜻하는 그런 운세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률이 심한 그런 청약에 당첨이 된다든지 또 로또에 당첨이 된다든지 또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내가 어떤 수혜의 대상자에 선정이 된다든지 또 보험금을 탄다든지 또 응모에 당첨이 된다든지 이런 운세가 모두 이 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주로 행운이 따르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되는데요. 5월의 운세는 금고권의 재물, 문서운입니다. 앞선 달에 소개드린 운세가 행운의 그런 재물이었다면 이 금고권의 재물, 문서운은 나 스스로 만든 그런 재물운이면서 또 동시에 문서운을 뜻합니다. 이 운에는 재물과 문서가 함께 들어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금고권의 사전적인 뜻은 황금 골짜기를 뜻합니다. 어원은 고대 중국에서 아주 큰 갑부가 이 황금을 캐낸 곳을 바로 금곡원이라고 부른 데서 시작을 하는데요. 운세에서 설명을 할 때는 노다지 같은 그런 금맥을 빗대서 큰 재물과 큰 문서운을 설명을 할 때 이 금곡원을 표현을 하는데요. 월은 또 을사월이 되는데요. 이 청간, 을이 나무니까요. 이 지지에서 또 불을 만나서 아주 활을 잘 타고 있는 그런 형국을 보여줍니다. 아주 좋은 오행 배치를 보여주는데요. 이 쥐뒤에 지지가 갖고 있는 이런 오행 물도 결국 물과 불이라는 이런 오행 균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오행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금고간의 운세가 전개가 된다는 것은 아주 실속 있는 또 경제적으로 아주 영양가 있는 그런 문서운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에 이렇게 문서운이 또 전개가 된다면 쥐띠의 운세가 성취하게 될 그런 운들의 면면이 심상치 않음을 미리 보여주는 건데요. 쥐띠가 2022년이 크게 기대가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6월의 운세는 한 해를 상반기 또 하반기로 나누어 본다면 힘차게 달려온 이 쥐띠의 운세가 하반기 도약으로 해서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그런 운세인데요. 이 추상 구설운이 펼쳐집니다. 가을설이 구설운인데요. 이 허언 허세의 그런 구설운도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가을설이는 변덕이 심한 것을 비유하는 그런 운세인데요. 허언 허세는 실속 없이 큰소리 치는 그런 인간관계를 구설이 생기지 않게 적당히 인간적인 거리두기를 하면 좋은 그런 운세를 뜻합니다. 변덕과 허세가 있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게 미리 이런 시기에는 선제적으로 구설 차단을 위해서 또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인간관계가 필요한 그런 시기로 보시면 되겠죠.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시기에는 현금화 전략이나 또 관망을 하면서 다음에 들어올 운세를 기다리는 그런 운세입니다. 차로 비유하면 정비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잘 휴식과 또 정비가 돼야 좋은 이유를 7월달 운세에서 또 보여줍니다. 운세가 다시 도약하는 그런 시작이 하반기 7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7월의 운세가 귀인 보수의 운세가 펼쳐집니다. 7월에 들어오는 이 귀인 보수의 운세는 그동안 나에게 도움과 또 인덕을 받기만 한 그런 인간관계가 있다면 이런 시기에는 반대로 나에게 인덕으로 돌아오는 거죠.
쥐띠의 운세가 그 재물이 좀 유난히 두드러지는 그런 운세에서 이렇게 귀인의 운도 또 가미가 된다면 그 운은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운세에서 결국 탄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보통 때 같으면 100을 벌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탄력이 붙게 되면 200, 300, 400을 벌게 된다는 거죠. 운세 작용해서 그래서 귀인의 운이 중요한 또 이유인데요. 쥐띠분들은 그 7월의 귀인 운을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미혼이나 또 싱글인 그런 분들에게 가장 큰 또 귀인이라는 것은 그런 분들에겐 좋은 이성운이 가장 큰 또 귀인이 되는 거니까요. 1년 12달 가운데 가장 애정과 또 이성운이 좋은 그런 달로 이 달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의 운세는 그 기호 복육의 운세인데요. 사전적인 뜻은 그 배고픈 호랑이가 고기를 만난 그런 운세를 뜻합니다. 식욕이 아주 왕성한 성취운을 뜻합니다. 오랫동안 갈구했던 그런 일들이 성취되는 그런 운세인데요. 적기에 또 터진 호재를 뜻하기도 합니다. 시기적절하게 일들이 선순환할 때 이 운세가 자주 전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될 때는 그 일들이 꿈쩍 안 하는데요. 반대로 좀 일이 풀릴 때는 술술 또 풀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운 속에는 아주 활발한 변동운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사운이라든지 변동운, 합격운, 또 승진운, 영전운이 모두 이 운 속에 함께 들어 있고요. 9월의 운세는 그 성한 재물운세인데요. 9월이 그 기우월이 됩니다. 10월은 또 경술월이 되는데요. 성한 재물운수는 그 추석이 들어있는 이 9월에서 10월까지 크게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고 단단하고 또 안정감 있는 그런 장소로서 비유적으로 또 표현이 된 건데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도 끄떡없이 그 손실되지 않고 또 잘 지켜지는 그런 재물운수를 뜻합니다. 이런 운세가 전개가 될 때는 돈이 잘 늘어납니다. 돈이 잘 증식이 되고요. 또 재물이 실속 있게 쌓여가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됩니다.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호주세를 보이는 그런 운세이고요. 또 직장인 같으면 이런 시기에 큰 성과나 또 업무의 그 결실이 좀 누적이 되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됩니다. 투자하시는 분 같으면 투자 대상에서 호재가 나오면서 수익이 지속적으로 또 생기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되고요. 11월의 운세는 그 성박 유혹 운세인데요. 성박에서 그 호시탐탐 그 재물을 노리는 그런 운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운세에서는 그 무리한 투자나 또 무리하게 그 사업의 어떤 확장보다는 보수적이고 또 방어적인 그런 운세 대응이 아주 좋습니다. 이동이나 변동도 이런 시기는 좀 가급적 피하면 좋고요. 또 동거래도 이런 시기가 지나서 하면 좋습니다. 생소한 어떤 투자에 대한 유혹을 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운세이고요. 또 사기 조심도 이 운세에 들어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지갑 같은 그런 소지품의 분실도 또 주의하면 좋은 그런 운세이고요. 좀 운을 뺏기지 않도록 방어하고 지키고 관리하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운세를 좀 뺏기지 않고 잘 관리해 놓으면 결국 운세는 마지막 달에 큰 보상처럼 이 종득 거제의 그런 운세가 펼쳐지는데요. 마무리 운세죠. 사전적인 뜻은 그 종국에 가서 마침내 큰 그 거제라고 한다면 결국 큰 규모로 커져 있는 그런 재물을 뜻하니까요. 아주 좋은 그런 운세인데요. 한 해의 마무리도 이렇게 큰 재물운수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은 2022년 이 쥐띠의 운세가 유난히 그 큰 재물로 크게 성취되는 그런 걸 암시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운세는 흐름이죠. 큰 운이 나에게 유리하게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맞게 또 운세 대응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의 방향에 제대로 또 탑승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은 크게 그 힘쓰지 않아도 그렇게 되면 일이 잘 또 순리대로 풀리게 되고요. 우리가 그 배를 노를 저어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바람을 우리가 가슴에 맞고서는 그 힘만 빠지고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등에 우리가 바람을 맞고 이 노를 젓게 되면 훨씬 그 힘도 안 들지만은 속도는 또 반대로 무짓도 빠를 수밖에 없는데요. 구설수라도 좀 주의해야 좋은 그런 날에는 좀 무리한 투자는 삼가하면 좋겠죠. 더 좀 뭔가 좀 벌어보려고 나쁜 운에 또 올인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승률이 낮은 도박이 되는 거죠. 운세 대응을 거꾸로 하는 셈이 되는데요. 반대로 또 운이 왕성한 그런 금전 운이라든지 문서 운이 또 예측이 될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운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례해서 또 수확이 늘어날 테니까요. 운세 예측을 종합을 해보면 이 쥐띠에게 2022년은 기회의 해가 시작이 되는 셈인데요.
운세 대응을 잘 하시면 결국 용지청각이라고 하는 그 기대밖에 큰 수확이 예상이 되는 그런 쥐띠의 운세입니다. 12지지의 그 쥐도 재물증식을 상징하는 그런 띠 가운데 하나인데요. 또 운세 예측대로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성 안에 재물을 가득 쌓아놓는 아주 실속 있는 재물운수 크게 성취하시는 호랑이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감성 수채화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 운세의 기운,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 정보, 풍수 정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중년에서 실버 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 개발과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